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열어드림의 심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담 기술 중에 하나인 반영을 사용해서 아이의 떼쓰기 그리고 뭐 투정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좀 팁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어요. 지난번에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떼쓰고 보채는 아이를 달랠 때 우리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위협이에요. 위협. 아이를 달랠 때 위협을 하는 행위. 저는 이 위협을 일단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신체적인 위협, 그리고 언어적인 위협, 그리고 비언어적인 위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신체적인 위협은 뭐 아시다시피 아이를 때리는 거, 그리고 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뭐 질질 잡아 끈다든지, 아니면 거친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물건을 집어 던진다, 아니면 아이가 들고 있는 어떤 것을 확 잡아서 뺏는다, 이런 것들은 신체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적 위협이라는 건 거친 말 같은 거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친 말이죠. 욕설 뭐 하시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아이한테 욕설을 하진 않겠지만 비난 같은 거죠. 비난. 너는 뭐 항상, 너는 맨날 그렇고, 뭐 이렇게 아이를 비난조로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누가 들어도 굉장히 거친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말을 아이한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언어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비언어적인 위협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 행동 같은 걸로도 다른 사람한테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서운 표정, 그리고 아주 뭐 무섭고 매정한 표정,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비언어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물론 이렇게 아이한테 위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고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모두 들어줬던 존재죠. 아기 때는 배가 고프다고 울면 아이에게 수유를 해주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안아주고 뭐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죠. 물론 아기 때의 일이지만 이 부모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들어주고 생존을 가능케 해준 존재다, 이런 건 뇌세포에 다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모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거기에 위협까지 가한다. 떼를 쓰는 시기에 아이들이 보통 키가 한 1m 내외죠.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한 2배는 큰 그 부모가 아주 무섭고 매정한 그런 표정과 말투로 위협을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뭐 잡아 끈다든지,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확 잡아챈다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때린다든지, 이렇게 폭력에 가까운 행위로 아이의 욕구를 저지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뭐 심코치 뭐 부모가 애 좀 그렇게 나무라는 걸 가지고 뭐 공포까지 느끼겠어요? 뭐 공포까지 얘기합니까? 그럴까요? 무서움 앞에서 이제 몸이 딱 얼어붙는데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니까 날 훈계한다, 그리고 부모님은 날 사랑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저만 해도 만약에 누가 나보다 힘이 세고 덩치가 한 뭐 2배는 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라도 한번 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뭐 우리 부모가 그랬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하면 정말 더 안 좋은 이유는 이겁니다. 이 두려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1차 감정이
나중에는 이게 분노 그리고 슬픔, 그러니까 뭐 실망감이라든지 서러움이라든지 이런 2차 감정으로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느끼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을 뭐 크게 5가지로 나눠본다면 첫째로는 기쁨, 그리고 슬픔, 그리고 화남, 두려움, 역겨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이제 감정이 확 촉발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느끼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확 없어져 버리면 다행인데 이 1차적으로 느낀 감정은 2차 감정으로 바뀌어서 사람의 내면에 굉장히 깊게 남기도 한다고 해요. 역겨움이 이제 뭔데 이 5대 감정에 해당되냐고요? 역겨움이라는 감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는 거 있죠. 재수없어. 재수없어 하는 거. 예. 그런 게 이제 역겨움이죠. 내가 좀 뭐 불이하다. 아니면 내 가치관에 정말 맞지 않는다. 그런 뭐 비열한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본다면 그게 역겨움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 영상을 본 제 아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뭐 저 심코 치죠. 뭐 영상에서는 뭐 저렇게 얘기하고 뭐 실제로는 뭐 집에서는 뭐 이런다면 그게 역겨움이에요. 뭐 아무튼 아이가 이렇게 부모를 두려워하게 만든 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그런 상황을 떠올리고 미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화도 나고,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다가 부모 앞에서 미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서 화도 나고, 또 이게 나중에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지기까지 한다. 그냥 무섭고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고 많은 것이 아니니까 아이한테 아주 깊은 상처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가끔 보면 이제 TV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아주 분노 발작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행동을 못하게 꽉 잡아주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급히 어떤 아이의 행동을 제지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이렇게 단단히 잡아주고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라도 그 행동을 하면서 뭐 감정이 실리거나, 애가 딱 느끼기에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죠. 이게 감정이 실렸다, 아니면 정말 위협적이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아이를 달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관성 결여입니다. 육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뭐 투정 부리고 떼쓰고 뭐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아이에게 이제 부모님 판단으로 이건 정말 안 돼 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리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이는 뭐 쉽게 물러서지 않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반영을 통해서 아이 감정을 이렇게 수용해 주면서도 처음에 그 일관성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못해서 그렇게 이제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달래려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 마음도 좀 잘 읽어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좀 일이 뭐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뭐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죠. 그 과정에서 다 얻는 게 있고 나중에 밑거름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그 좋은 과정이나 부모의 노력이 없이 그냥 떼쓰는 아이, 투정 부리는 아이한테 짜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안 돼 이런 그 반응으로만 일관을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모르겠어, 그냥 뭐 마음대로 해 하고 들어주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가 떼쓰기로 일관을 하다가 원하는 것이 얻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전형화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일이 반복되고 이런 반복의 굴레에 이제 한번 갇히게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반복이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그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거, 그거를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말릴 수가 없어요. 뭐 그때 가서 이제 뒤늦게 뭐 반영해주고 뭐 아이를 좀 되돌리려고 해봐야 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아이는 뭐 이거 뭐야? 엄마가 왜 이러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짜증만 내던 사람이 난 이미 방법을 아는데.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좋은 말로 달래고 반영을 해주고 마음을 읽어줘도 쉽지가 않은 게 일관성 유지인데요. 일관성 이 결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이제 아빠입니다. 상황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는 이제 조르고 있습니다. 엄마를 조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마트에서 이제 아이의 취향을 저격한 그런 장난감을 붙들고 아이는 이제 엄마를 조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는 뭐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저기 멀리서 뭐 자동차 용품, 캠핑 장비, 뭐 운동기구 이런 거를 보고 있던 아빠가, 그런 거 뒤적뒤적 하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이의 징징이 좀 심해지고 좀 주변의 시선이 좀 싸늘해지면 그때 갑자기 이제 아빠가 등장을 해서 엄마를 악역으로 끌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위선을 떱니다. 그 애가 그렇게 갖고 싶다는데 좀 사주지 그거를. 더 미치는 건 이제 잠깐 와서 뭐 쓱 한마디 하고 이제 간다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부부간의 합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요. 갑자기 이제 대기업 회장님 빙의해가지고 야 이거 아빠가 사줄게.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뭐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아빠가 뭐 혹시 이렇게 했다고 뭐 아이가 야 뭐 우리 아빠 뭐 진짜 멋져. 나중에 뭐 아빠처럼 이제 통 크고 뭐 너그러운 그런 인성을 가진 뭐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럴 것 같으세요? 아마도 아이는 뭐 이것 봐라. 원진상 원장난감 쏠쏠하네. 뭐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일관성을 해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아이를 육아하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 달기입니다. 조건 달기. 아이에게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던 존재였죠.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좀 자라면 부모가 이제 아이의 행동에 조건을 달기 시작해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저희 이제 아이가 이제 막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녁 때 보면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눈 그거 한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혼이 거의 반쯤 빠져나갔죠. 자꾸 막 R을 막 E로 읽어가면서 흐려져만 가는 그 의식을 간신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 인고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막 저희 아이가 지금 번개맨을 굉장히 숭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이제 막 저한테 번개 파워를 막 날리다가 갑자기 이제 아빠 나 저기 번개맨 슈트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조건 반사적으로. 뭐 요즘도 가끔 그럽니다. 이게 뭐 아이가 막 뭐 해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아빠 그러면 안 돼 막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막 안 된다고 하다가 좀 뭐 욕심 같은 게 생겨서 애한테 야 그러면 너 그 수학 학습지 있지 그거 하면은 내가 사줄게.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앞에 조건 빼면은 그거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으면 사줄게 했는데 그거 빼면은 사준다는 거잖아요. 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는 그것만 듣죠. No pain, no gain. 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동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뭐 반사적으로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달지 마시고 언젠가 이 아이가 이제 노력에 따른 보상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천천히 어떤 작은 과제부터 이제 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노력과 보상 같은 건 이제 사회에서 또 이제 가르쳐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못 가진 그런 아이 마음에 어떤 부담까지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바라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는 떼쓰고 투정 부리고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심코치하고 같이 생각해 본 내용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상황을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아주 작게라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을 이제 한꺼번에 막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확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술적인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유가도사나 심리학자가 와도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이제 작은 변화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지금 현실이 이런데 이대로 가면 계속 뭐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각도를 한 1도만 이렇게 틀어줘도 시간은 점점 흐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좋고 그리고 큰 그런 변화들이 꼭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